창문을 내리더니 정말 그 가감없는 쌍욕을 저한테 내뱉는데, 이 고맙다는 표현을 잘하면 정말 매력적이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매력적이다라는 건 결국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혹은 그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의외의 반응을 연속적으로 느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정말 그 미숙하던 초보 운전 시절 왕초보를 4개를 써가지고 붙이고 다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시야가 좀 좁았었나 봐요. 신호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특히 저랑 가까울수록 신호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신호는 잘 보는데 머리 위에 있는 신호를 잘 못 보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빨간불인데 그거를 못 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상대방 차주가 운전을 잘 하셔가지고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그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창문을 내리더니 정말 그 가감없는 쌍욕을 저한테 내뱉는데,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운전을 잘하셔서 덕분에 제가 사고가 안 났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 멘트가 전혀 전략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저한테 쌍욕을 내뱉은 그분께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함을 표현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내가 저 운전을 못하는 젊은 여자한테 쌍욕을 했는데 제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그 화났던 감정이 빨리 누그러지면서 아가씨 운전 똑바로 해 하고 그냥 가셨어요. 더 이상의 다툼 없이. 이 에피소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가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 이 고맙다는 표현을 잘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혹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서로의 서비스에 기대어 살아가고 매일 매 순간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안 하기보다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이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대에게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이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날 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상대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피소드처럼 나의 그 미천한 운전 실력을 지적받았을 때 상대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니까, 그리고 좀 젊은 말단 직원에 속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사분들께 지적받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하 직원의 태도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좀 침울해한다거나, 혹은 기분 나빠한다거나, 뿌루퉁해 있는 거?
이게 좀 일반적인 반응이죠. 왜냐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때 이 감사하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A 부장님 혹은 B 팀장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상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건 약간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매력이라는 건 결국 예측하기 어려운 즐거움을 상대한테 줬을 때 그게 곧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상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빠르게 수용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를 좀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조금 과장하자면 좀 그릇이 큰 인물로 본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감사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면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여기에 아주 작은 디테일을 더해볼게요. 고마워 혹은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로도 완벽합니다. 다만 아주 작은 디테일을 한번 줘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뭐 A 부장님 혹은 B 팀장님, 그리고 가운데에는 감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혹은 저의 잘못을 알려주셔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가운데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혹은 고마워, 이런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거죠. 누구님 이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작은 차이가 똑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그 진심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가을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근처 정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정자 기둥 아래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누가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잠깐 고민했는데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 또래 여자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위치를 물었고 10분 내에 이곳에 도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저한테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20분쯤 됐을 때 그분의 남편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10분 더 기다려달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렸죠. 아마 다 해서 30분을 넘겼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한 5,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뛰어오는 거예요. 너가 이 핸드폰 찾으러 왔니?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말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서 달려갔어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싶은데 길을 조금 걸어서 주차장 쪽으로 가니까 아이도 사라졌고 아무런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차 안에서 저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죠. 저는 제 30분의 시간을 써서 기다렸는데 당사자는 와보지도 않고 어린 아들을 시켜서 그렇게 받아가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더군다나 제가 불과 몇 분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역시 매력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